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도내 주택 가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공포 수요로 왜곡돼 있다며 기본주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이 성범죄 영상물 55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영상 중에는 성착취물도 있었는데 경기도는 이 중 116건을 삭제했고 나머지 영상도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백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신중히 하겠다는 응답자도 68%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도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생각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1월 현재 경기 지역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7만 1000가구, 경기도 전체 아파트의 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에 비해 5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들은 1년 후 지역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까? 도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54%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60%에 비해 6%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7%로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25%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주택과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를 포함해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69%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6%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모두 71%가 금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주택자도 절반이 넘는 5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진보에서는 80%로 적절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와 보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68%와 64%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주택 임대사업 금지 방안 등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공포 수요로 왜곡돼 있다며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이 주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이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이나 임명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 추가 경정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임시회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조 3,522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 시기 조정을 거쳐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은 아파트 입주 전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을 점검하는 전문가 점검단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건축이나 조경, 소방 등 3개 분야에 대해 품질 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단계가 완화되면 점검 항목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63개 단지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실시해 입주 예정자 등으로부터 만족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도는 올해 총 1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 검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발생해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417명이 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 19,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55.3%,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며 중증 환자 병상은 38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에 6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신뢰하고 68%는 백신 접종에 신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59%로 나타났습니다. 또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6%,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다는 68%로 신중하게 접종하겠다고 말한 것에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6%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부작용이 걱정돼가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지역 방역 등 공공일자리 4,300여 개를 만듭니다. 먼저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에서 마을 가꾸기 등 207개 사업에 1,852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 작업을 돕는 일이며 110개 사업에 2,534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69,760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청사에 검사소를 설치해 직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자 등 혹시 모를 숨은 감염의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검사에 나선 건데요. 일주일에 걸쳐 검사를 받았고 2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좀 더 주세요.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검사소가 꾸려졌습니다. 고개 드시고 귀 크게 벌리세요. 소리 내세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남부청과 북부청, 산하기관, 9,900여 명의 직원이 선제검사를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저희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같이 민원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되고 편안하게 업무를 봐주실 것 같아요. 일주일간을 집중 선제 검사 기간으로 두고 각과 기관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검사 기간과 시간을 분산해 진행했습니다. 대민 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우선 검사자로 분류했고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도민들에게 감염 확산 방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과 도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제검사에선 2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선제검사는 경기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도 실시했는데 여기선 16명의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선제 검사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 추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소 10년을 맞았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경기 10개 시군 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꿈을 이루는 장애인, 희망을 전하는 가족이란 비전으로 개소한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 10년을 맞았습니다. 경기 북부의 장애인 가족 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기관으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속 가능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상담 진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애인 가족 구성원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위기 사각지대 속 장애인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시군 지자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가족 멘토 지원단을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며 장애인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가족 중심의 실천을 통한 통합형 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둔 활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후원과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품, 결연 등 여러 후원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시 우수 자원봉사자 지위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여 제곱미터를 풀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해제구역의 10% 면적인 1,00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파주와 고양, 양주,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시군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개발 제한이 풀려 건축이나 개발 인허가를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난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감내온 주민들의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은현면 및 남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막혔던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감시단이 성범죄 영상물 55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영상은 모두 온라인에 유포된 것들로 불법 촬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성매매 알선 게시판 등입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영상 중 116건을 삭제했으며 나머지 삭제되지 않은 434건의 게시물도 기관별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에서부터 영상 삭제, 법률 서비스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에서 불법 소방 행위를 적발해 이 중 521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하도급 주는 행위 등으로 점검 대상 2천여 곳 중 13.2%에 해당하는 270곳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이 중 115건에 대해선 입건 조치했고 131건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에도 대형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